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세 과목에 제일 어려웠던 각 28번 문항들에 대한 해설을 좀 천천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확률과 통계 28번 문항부터 봅시다. 자, 일단 얘는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문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x에서 x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1, 2, 3, 4, 5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자, 얘를 f 이렇게 이제 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 조건을 보면 가조건에 f의 1과 3과 5를 곱했더니 홀수가 나온대. 그 말인즉슨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짝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나조건에 보시면 f의 2랑 f의 사이에 크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조건에 보시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이 절대 짝수가 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짝수가 이 치역 3개 중에서 몇 개인 것인가로 나는 기준을 나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기준을 나눠야 되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밑에다 여러 개 그려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짝수가 2도 채택되고 4도 채택이 돼서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 중에 2개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를 첫 번째 경우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2랑 4 중에서 2만 되고 4는 안 되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2는 안 되고 4는 되고, 얘는 살짝 구조적으로 대칭인 것 같죠. 자, 여기 4번 네 번째를 봐주시면 이번에는 짝수가 아예 안 골라지는 이런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1번을 한번 자세히 보면, 자, 얘네 1, 3, 5는 가조건에 의해서 2와 4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얘랑 얘가 가야 되는데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죠. 즉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고 얘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치역이 3개여야 되는데 2개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1, 3, 5 나머지 이런 원소들 중에서 1개가 더 골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 3으로 들어가서 나는 5를 골랐다고 칠래. 그럼 이제 얘랑 얘는 이 홀수로 다 와야죠. 홀수가 1개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케이스인 거죠. 즉 1번은 3가지 케이스다라고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자, 이 장면에서는 일단은 치역이 지금 1개 골라졌고 나머지 1, 3, 5 중에서 2개를 더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3, 2 이렇게 고를게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5가 안 골라졌다고 치고 일단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1, 3이 골라지든 뭐 1, 5가 골라지든 3, 5가 골라지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뭐가 골라지든 간에 얘는 무조건 이 짝수 애들이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로 간다고 치면 얘는 반드시 3으로 가야 됩니다. 나조건에서 F4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F의 4가 2였다면 얘는 1로 가면 되는 거잖아.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내 경우마다 2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2, 3, 5가 골라졌으면 제일 작은 2에 2가 가야 되고 4는 3 또는 5로 가야 되는 거니까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1로 갔다고 치고 얘는 0로 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가 이거를 반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얘랑 얘도 지금 여기에 투영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1을 포함을 해야 돼.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 너 1로 갈래? 3으로 갈래? 뭐 대답을 하겠죠. 너도. 그러니까 다 대답은 2의 3제곱 둘 중 하나를 대답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전부 다 3으로 가면 다조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말에 위배가 될 것이니까 1개를 반드시 빼야 된다. 즉 얘랑 얘가 이렇게 몰빵되는 그런 비극을 막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6, 7에 42가지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4면은 1, 3, 5 중에 3개 중에 2개를 뽑으세요. 만약에 이거랑 이걸 뽑았다고 쳐. 그럼 이제 얘랑 배열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또는 이렇게 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여기까지는 폼이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장면에서도 1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1, 3, 5가 가야 되니까 너 물어봐. 어디 갈래? 1로 갈래? 3으로 갈래? 너는
너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인데 전부 다 3으로 몰빵되는 거 한 가지를 빼야 된다. 즉 6, 7에 42가지가 요 세 번째 경우가 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 1, 3, 5가 좀 유별나. 얘네들은 일단은 무조건 짝수로 못 가고 홀수로 가야 되니까 홀수는 홀수인데 그 홀수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에 몰빵할 건지 두 명한테 갈 건지 두 개한테 갈 건지 세 개한테 사이좋게 갈 건지를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로 갈 건지 두 개로 갈 건지 세 개로 다 갈 건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극단적으로 세 개로 다 간다고 치자. 그럼 얘네 그냥 나열하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3팩토리얼에다가 2랑 4까지 분배해야 되죠. 얘네들은 근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 무조건 4가 더 커야 됩니다. 나 조건에 의해서. 즉 요거 세 개 중에서 우리는 두 개만 골라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여기서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 말고 하나한테만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1로 갈 수도 있고 3, 5,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곱하기 3으로 들어가고 전부 다 1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다음에 2랑 4는 반드시 3이랑 5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조건에서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대소관계도 딱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1, 3, 5 얘네들이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로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32. 그럼 예를 들어서 1이랑 3이라고 칠게요. 그럼 경우의 수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총 8가지인데 몰빵되는 케이스를 빼야지. 그 몰빵되면은 아까 여기서 했잖아. 그냥 하나한테 가는 그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1이랑 3이 둘 다 골라지려면 5, 1, 5, 3 이런 경우 두 가지를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얘랑 얘는 반드시 골라진 상황에서 얘도 무조건 골라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매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이랑 5가 골라졌으면 이 3이 얘가 골라지면 얘는 이거, 얘가 골라지면 얘는 이거,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요. 자, 계산하시면 얘는 3인 거고 얘는 3, 2, 6, 6에 36. 그다음에 얘는 6, 3, 18 이렇게. 그럼 얘 21, 얘 57. 그럼 이제 얘랑 하면 60이죠. 60. 그리고 이제 얘랑 하면은 84. 즉 두 개 더하면 144.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미적분 28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조건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한대. 그러니까 모든 실수 다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조건에 보시면 f의 0과 2의 관계식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나는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그러면 f의 0에서 제곱 플러스 2f의 0은 0 넣어주시면 1, 1인 거니까 a 플러스 b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어주시면 여기서 f의 2의 제곱 플러스 2f의 2가 여기다 2 넣어주시면 또 1, 1이니까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우리가 이 나조건에 나와 있는 f0 마이너스 f의 2가 1이다. 요런 모양이 나오지. 이거 합차니까 자, 일단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합차니까 한 번은 더해. 이렇게 더해 주시고 한 번은 빼세요. f의 2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 빼면은 플러스 2에다가 f의 0 마이너스 f의 2는 0이다. 그럼 얘랑 얘로 묶이니까 f의 0 마이너스 f의 2 그리고 f의 0 플러스 f의 2 플러스 2는 0. 자, 그럼 얘 또는 얘가 0인 건데 얘네들 빼서 0이 아니라 숫자가 있다는 거는 둘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야 지금 정확하게. 그럼 1 이거 양변 나누고 얘가 0이라는 거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f의 0 플러스 f의 2가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얘가 0인 거니까 자,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그럼 2f0이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f의 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f의 2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정보를 얻겠죠. 그럼 나는 지금 얘네 연립해가지고 이런 유의미한 정보를 얻었으면 얘를 다시 넣어서 또 하나 뽑아야 된다니까? 넣어주세요.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여기까지 뽑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고 얘네들만 남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좀 이제 우리가 식 조작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나는 f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해. f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고 얘를 살짝 관찰을 해봤을 때 얘는 f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f의 x 그리고 나는 지금 얘를 갖다가 통째로 그냥 gx라고 놓읍시다. 뭐 hx든 kx든 알아서 잡으세요. 치환하라고 간단하게 보려고. 그럼 마이너스 gx는 0인 건데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gx는 0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지금 근의 공식 써가지고 두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x와 g, fx와 gx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f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텐데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얘 이제 딱 직관적으로 완전 제곱식꼴로 해서 묶어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묶는다면 f의 x 플러스 1을 가지고 제곱을 해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1 더하기 gx야. 자, 그래서 f의 x 플러스 1은 여기서 풀마 루트 1 플러스 gx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장면에서 나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있죠. 얘는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값이고 여기 지금 제곱 값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인 거죠. 얘 이거가 킬러로 나왔던 B형 기출 문제가 옛날에 있죠. 이과 문과 그때 시절에.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또 요거를 해석할 때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를 볼 때 여기 fx가 그냥 연속함수라고 했지 얘가 뭐 다항함수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 없어. 즉 얘를 이제 해석할 때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gx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gx 요런 식으로 5어 개념으로 들어가 줘야 돼. 얘였다가 얘일 수도 있고 얘였다가 얘일 수도 있고 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함수 모양이 알아서 그냥 연속만 되게끔 알아서 생기게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이 쓰였던 문제 잠깐만 켜고 갈게요. 요거죠. 자,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나형 20번 문항이었는데 자,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인 두 함수 fg래. 그러니까 얘네 다항함수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는 곱해서 얘네가 되고 얘네들 더하면 이게 된다고 해서 f는 얘인가 g가 뭐 얘가 f고 얘가 g인가 얘가 g고 얘가 f인가 라고 경우 나누면 안 된다고. 그냥 연속만 되면은 f가 얘였다가 얘일 수도 있고 뭐 얘였다가 쭉 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 정적분 다르게 해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었던 거죠. 이거의 연장선 문제인 거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얘 또는 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쨌든 A, B 관련된 식을 더 구해야 A랑 B에 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장면에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래. 자, 일단은 fx는 0,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를 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2,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를 지나요.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나뉘네. 자, 이렇게 기점으로 마이너스 1보다 좀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좀 작거나 이런 값들을 가져. 그러니까 얘로 막 놀다가 막 그렇게 생기다가 얘로 막 생기는데 그 와중에 핵심이 연속이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지. 연속하게끔.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는 그런 포인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 말인즉슨 g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럼 얘랑 아까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얘 g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포인트가 이 gx의 최소값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얘 미분가능함수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그럼 얘를 이제 미분 한번 해주시면 저 곱의 미분 들어갈게요. 얘 곱하기니까. 그럼 얘 앞에 거 미분하면 a는 가만히 있고 3 코사인 세제곱 여기다가 제곱 파이 x에다가 그 다음에 이 속미분 된 거 코사인 파이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x고 또 속미분 파이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2의 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더하기 앞에 거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얘를 미분하면 일단 형태 그대로니까 얘를 그대로 써주시고 얘 거 속미분해 주시면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2배의 사인 파이 x에다가 자, 사인 파이 x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x에다가 파이 이렇게 그리고 b 미분하면 0인 거고 그래서 공통인 걸로 묶을게요. 일단은 a에다가 얘네들 코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도 묶이네. 그러면 얘는 앞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남겨놓고 사인 파이 x 이걸로도 묶어.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거는 다 씁시다.
그리고 이제 얘랑 얘로도 묶이죠. 2의 사인 제곱 파이 x 얘랑도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남아있는 거는 a랑 a도 방금 묶어놨고 마이너스 3 파이 이렇게 남았네. 마이너스 3 파이. 그럼 얘도 파이 있고 얘도 파이 있으니까 여기에 파이로도 묶어. 남아있는 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3에 여기는 얘랑 곱해주시면 코사인 제곱 파이 x 2배의 코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부호를 따질 건데 일단 a는 양수라고 했네 문제에서. 얘는 양수고 그럼 얘도 이제 양수인 거고 얘도 언제나 양수, 얘도 양수, 그럼 얘는 언제나 음수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거네.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값이 얘 부호가, 그러니까 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이 플러스는 영향 안 주고 음수가 영향 주면서 마에서 풀로 바뀌어야 극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2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2, 여기가 1이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이 1일 때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 거기서 극소인 거지. 즉 G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자 GS로 치환했던 거 1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A에다가 여기 1 넣었으니까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1 한번 넣어주면은 0인 거고 플러스 B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아까 전에 얘랑 연립해요. 이렇게 이제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니까 두 개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4분의 7 즉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야. 그럼 B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면 얘는 8분의 6인 거니까 얘 넘어오시면 A는 8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4분의 7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기하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4점 A, B, C, D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 X의 집합을 S라고 하자. 자,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할 때 자, 집합 S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을 Q, Y좌표가 최소인 점을 R이라고 할 때에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좌표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뭐 내적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Q랑 R에 우리가 좌표를 구하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좀 되고 가조건, 나조건을 좀 바라봤을 때 얘를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이 얘랑 곱해서 제로가 나온대. 아,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줘야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게 dx 벡터잖아. dx 벡터 이렇게. 이 말은 얘랑 내적해서 0이면 우리는 dx 벡터와 OC 벡터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거야. 1번. 자, 그다음에 2번은 얘는 cx 벡터 얘 값이 3이다 이런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나조건에 보시면 두 벡터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선분 AB 위의 점 P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제 X도 우리가 X의 집합을 S라고 할 거니까 X는 냅두고. 자, 그럼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리면서 내가 이 상태를, 이런 사태를 파악해 볼게. 이렇게 이제 X축, Y축을 그려. 그 다음에 2,6인 거니까 하나, 둘,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를 찍어주고 B는 6,2죠. 3, 4, 5, 6 이렇게 6,2가 되게끔 이렇게 대칭적으로 찍어줘.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4,4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값이 C야. 그리고 D는 8,6이래. 이렇게 해서 8,6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이게 지금 D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좌표로 표현할게요. 8,6, 얘는 6,2, 얘는 4,4, 얘는 이제 2,6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장면에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볼게요. dx랑 OC랑 수직이래. 그리고 OC는 일단 뭐냐면 요런 벡터가 이제 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지 1. 그러면 D가 지금 여기 있으면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dx 벡터. 그때 X의 자취가 요렇게 이제 되는 거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어딘가에 X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는 내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이 빨간색의 D가 어딘가 있고 그 다음에 CX 벡터가 3이래. 그러면은 CX 벡터는 여기 지금 C가 있죠. 이 길이가 지금 3이어야 되니까 얘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4인 거니까 여기 1까지 이렇게 와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7까지 가야겠죠. 6. 여기는 이제 7. 그리고 4니까 1까지 내려오고 여기서는 4니까 7까지 요렇게 이제 올라가게끔 요렇게 이제 4점을 지나게 요런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좀 이렇게 점을 크게 찍으면 요렇게 찍으면 마법이야. 다 맞나.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CX 벡터. CX 벡터 길이가 3이니까 이 반지름 3짜리 이 파란색 어딘가에 지금 X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얘는 PX 벡터죠. PX 벡터랑 OC 벡터랑 서로 평행하라며. 그럼 OC 벡터 뭐냐면 기울기 1인데 PX 벡터도 기울기가 몇이다?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P가 뭐냐? P가. 그리고 AB 위에 P가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 써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AB 여기 위에 P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할 때 정확히 구하려면 얘랑 여기 길이가 2루트인 거 확인해서 이 반지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원의 내부에 있다. 이런 거 확인하면 좋죠. 나는 그림을 아까 전에 간격을 최대한 일정 그려서 이렇게 이제 그린 거고 지금 상황상 요거 확인하고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요렇게 이제 했을 때 기울기가 자, 이 검은색 요 검은색 위에 뭐가 있다? P가 있다. P가. 그리고 기울기가 1이면서 X가 이 C1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P야. 그럼 PX 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지금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여기 어디에 P가 있든 간에 기울기 1짜리 막 그리다 보면은 얘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 파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겠지. 얘가 P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X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X가 있는 곳이다. 왜냐면 이 바깥쪽에 가버리면은 PX, P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얘랑 저기 바깥쪽으로 가버리면 OC랑 어떻게 평행해? 기울기가 1보다 크구만. 여기 1보다 이게 작아져 버리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P가 있을 때에 이렇게 기울기 1짜리 그리고 기울기 1짜리 그려서 여기가 바로 자취다. X의 자취다. 그럼 지파 X에 속한 점 중에서 Y좌표가 최대 맥스인 점은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Y좌표가 맥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Q죠. 그리고 Y좌표가 최소인 점. 그럼 여기네. 여기가 스몰 m이야. 이렇게 Y좌표가 최소인 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3만큼 내려온 거니까 제일 작으면 1이네. Y좌표가 1. 몇 콤마 1이냐? 4 콤마 1이다. 그 다음에 얘는 요 장면에서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D가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같은 라인이야. 이렇게. 이 길이는 6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8에서 2 빼면 6 나오죠. 그럼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45도, 45도잖아요. 기울기 1짜리니까 이게. 그럼 얘가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3 루트 2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쪼개보시면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3이야. 즉, 이 A보다 3만큼 위로 올라간 거니까 얘 Y좌표는 9가 될 것이고 X좌표는 3만큼 커져야 되니까 5가 되겠네요. 즉, 얘랑 내적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얘랑 여기 R, 얘랑 내적해 주시면 20 더하기 9 해서 29,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선택 과목의 각 28번 문항들을 봤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수능날까지 열심히 학습하셔서 꼭 원하시는 성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